딥페이크 문제로 가해자, 피해자 가족들 모두 상담, 교육 이런 것들 받으러 오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문제 상황을 알게 되시는 경로는 아이들 핸드폰 보다가 발견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경찰 연락을 통해 알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담에 오시게 되면 가해자의 경우는 대부분 재범 방지가 가장 큰 목표가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좀 무섭게 혼을 냈어요. 겁을 줬어요.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처럼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경각심이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애가 겁이 없는 애라서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전에 겁을 주셨던 기억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성과 관련된 문제로 훈육을 하신다는 건 학원 몰래 빠진 문제나 부모님 지갑 손댄 문제 이런 것들에 정색하고 개입하시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무조건 성교육 전문가를 한 번은 만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성상담이나 교육을 선택하신 부모님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잘 됐어요. 학교에서 성교육 정기적으로 해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래, 성인이 돼서 터지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아직 어릴 때 제대로 교육받게 된 게 어쩌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하시기도 해요. 물론 학교나 다른 교육시설에서 성교육 해주시는 내용도 정말 의미 있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도 나름 신경 써서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자녀에게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성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사시는 지역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알아보셔도 좋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 부모님들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왜 그랬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실 때 제발 왜 그랬냐 이런 질문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피해를 당한 것인데 이 행위가 왜 일어났냐는 질문이 등장하게 되면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차 가해의 상당 비중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은 꼭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게 너 사진 왜 올렸어? 걔도 나쁜 애지만 너도 잘한 거 없다. 이런 말들요. 그리고 너 SNS에 올린 사진 지금 당장 다 삭제해. 이제 엄마 아빠가 너 SNS 관리할 거야. 처럼 피해를 입은 내 자녀도 어떤 처벌적인 처사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말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아이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일단 뭔가 불안해서 사진을 다 내리고 싶다. 사람들을 좀 못 믿겠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의 부모님들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피해자긴 하지만 본인도 부주의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방법이 자녀에게 2차 가해의 형식으로 간다면 그게 더 자녀 개인에게 치명타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럼 여쭤봐요. 그럼 부모님은 이제 자녀가 몇 살까지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실 계획일까요? 이렇게 여쭈어보면 부모님도 난감해하세요. 어머, 그러게요, 선생님. 몇 살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란스러우시겠죠. 이게 당장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게 결국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연 몇 살까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줘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상담해서 저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선생님, 잘못은 걔가 했는데 왜 제가 일상에 타격이 더 큰 것 같을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물어보면 자기가 잃는 게 많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자녀를 보호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효과가 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본인이 피해 입은 증거까지 자기 손으로 인멸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피해 자녀에게 가정에서 개입하실 때는 아무래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질문이 많으실 건데 이런 느낌은 좀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건 혼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너를 지키려고,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요.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들을 벌 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외로 피해자 부모님들이 신고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아이가 신고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는 신고하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일이 커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해자 애가 선생님 우리 동네 아는 집 애예요. 이런 이유로 신고를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자녀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요. 이게 맞는 거죠. 온라인 세계에서 퍼져나가는 사진을 한 가정만의 힘으로 막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대처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가해자녀 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얼마나 더 나은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부모가 개입하시는 방법과 자세를 보면서 자녀는 삶의 교훈을 크게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내 자녀가 딥페이크에 가해든 피해든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함의 기준은 아이들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인 곳에 나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라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공개적인 곳이 예를 들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상식과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내 친한 친구들만 있는 방이면 비밀방이에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오픈 채팅방 사람들은 다들 비밀 얘기, 속마음 터놓는 사이고 공개방도 아니어서 괜찮아요 라고 해요.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화는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자녀가 어떤 어플들을 사용하는지 어떤 SNS를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플들이 주는 좋은 점만을 인식하고 단점이나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 어플이요? 익명 보장이 잘 돼요. 단점이요? 모르겠네요. 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이상한 쪽지들이 날아오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제가 무시하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이상한 쪽지들이 날아오는 이 온라인 공간 속이 뭔가 잘못되었고 위험하다 이런 거는 지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녀의 온라인 생활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SNS 하지 마라, 너 계정 다 지워, 온라인에는 사진 자체를 올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방식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항상 사려야 된다.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것보다는 함께 친구 그룹 설정 방법을 알아본다거나 공개 허용 범위 설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내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올리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선까지가 맞을까 이런 것도 소통해 보시고 아이의 기준에 친구라는 범주는 어디까지 허용인가 나누어 보시고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아이 연령에 맞지 않는 앱은 사용에 제한을 두셔야겠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자녀가 어릴 때 물건을 사거나 집에 뭔가 새로운 것을 들이려면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번에 이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자녀의 방식이나 스타일을 알게 되시고 신뢰도 생기고 자녀도 계속 성장할 거고 이후에는 용돈도 책정해서 주시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게 되죠.
스마트폰 어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좀 위험해 보이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보다 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 그것의 위험성이나 치명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디지털 범죄나 딥페이크,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취미나 또래 문화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정말 저도 놀라요. 이걸 정말 모르나?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상식과는 좀 많이 달라요. 하물며 도박조차도 범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하면 혼나는 거,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난인데 왜 만들면 안 되나? 사진 주인이 허락했고 우리 모두가 동의했어요. 각자 웃자고 만든 건데 왜 안 돼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게 그럼 왜 몰래 했어? 물어보면 거기서는 말문이 딱 막혀요. 그러게요. 왜 내가 몰래 했었지? 본인도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사실 기술과 기능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오용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아이들은 악의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잘 구분 못하기도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실제로 악용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 위험성을 알려주실 때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너 이렇게 하면 범죄야 하면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서 장난으로라도 친구 사진을 합성하거나 장난치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친구가 용서해주는 거랑 상관없이 경찰서에도 가게 될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가 그렇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도 아이들이 즉각 체감하는 게 좀 약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걸리면 혼나겠지? 근데 난 지금 이게 너무 좋고 지금 당장 걸리지도 않고 10개를 만들면 10번 재밌는데 지금 당장 10번 벌 받는 건 아니잖아? 재밌다. 호기심이야. 성적 욕구가 충족돼.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 생겨. 반대로 당하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들도 비슷한 심리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현실 친구 관계에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아. 내가 굳이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으면 내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잊고 지내면 해결되겠다 싶고. 그러니까 에이 설마 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는 하죠. 그러니 설명하실 때, 예방지도 하실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 연령이 높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의 앞날에 이런 누가 생길 수 있단다. 이런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연령이 어리면 학교폭력이나 경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더욱 심화되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예방교육을 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 관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복지기관 이런 곳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뜻이 맞는 부모님들을 모집해서 성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아이들에게 일일 성교육을 시키기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말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사회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